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또 이틀 전에도 그 블로그에도 한번 글을 올렸었죠. 카톡을 캡처해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당장 7월이 내일이 6월 30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모레부터 7월이죠. 7월에 제가 지금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쭉 준비해 온 지는 10년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블로그에서 이제 제가 보는 마스터 플랜의 흐름 에 대해서 얘기를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써놓은 지는 블로그에 써놓은 지는 지금 2, 3, 4, 5 횟수로 4년인 것 같습니다. 횟수로는 4년이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반 정도 돼서 처음에는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시켜야 될까? 세상에 경제 채널, 경제 블로그, 경제 좀 안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 느낌으로는 대한민국은 특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방법이 없고 굉장히 좀 외국에 비해서 금융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 일반인들한테 항상 부동산 재테크 뭐 그런 것만 사람들한테 발전돼 있지. 이 기축통화 패권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그리고 앞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이 마지막 사이클을 앞두고 다음번에 한번 뭔 일 터지면 세계의 기축통화 패권이 드디어 전 세계 기축통화 패권은 계속 100년도 안 돼서 계속 다른 나라로 넘겨가고 하고 있었거든요.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을 갔다고 하니까 전 세계 인류학자들이 정말 놀랬다고 하죠. 어떻게 한 왕조가 500년 동안 번성하냐. 그 인류사에 별로 유례가 없다고 하죠. 아무리 잘 나가는 제국이라고 해도 항상 남의 걸 뺏어가지고 우리가 번성하겠다. 차등을 두고 우리가 그 위에 군림하겠다 하는 나라들 전성기가 채 100년이 안 됩니다. 명목상으로 몇백 년은 이어갈지 몰라도 그 나머지 기간은 사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근데 이 기축통화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번성해서 주변 나라를 다 식민지로 잡아먹고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같이 나눠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잘 살자 라는 프레임으로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류 사회가 종교라는 게 생겨난 이유로 그런 프레임으로 협력해서 발전해보질 못했어요. 불행히도 이 땅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지구라는 별에 첫 번째 과도기가 이제 왔다고 봅니다. 비로소 겨우. 인류가 이 지구에 출현한 지는 사실 굉장히 얼마 안 되잖아요. 과학자들 얘기하면 지구의 역사로 보면 하루 뭐 24시간으로 봤을 때 인류가 출현한 거는 12시 59분? 12시 59분 44초부터 출현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15초간 출현한 거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 인류 문명도 길다면 길지만 이 큰 우주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겨우 뭔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정말 유아기의 단계입니다. 유아기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종교도 생겨나고 사회도 생겨나고 문명도 생겨나고 하면서 그 15초밖에 안 됐지만 모두가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크게 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싸우고 빼앗고 힘을 가져서 우리만 계속 더 잘 살아야지 남들 거 뺏어서 그런 경제 체계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제국이 출현하면 그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로 그랬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그 나라에서 모든 나라의 재물을 다 뺏어다가 그때는 금이었죠. 금을 다 뺏어다 쟁여두고 그걸로 직접 금화를 만들거나 금화에다 이제 황제의 얼굴을 꽝 박죠. 그게 이제 로마 시대나 옛날 고대 시대에 그랬고 그게 지금도 그런 전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각 나라의 주화를 보면 요새 누가 동전 쓰냐마는 동전 본 지 너무 오래되네요. 여러분들 동전 쓰시나요? 아무튼 동전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라의 황제, 대통령, 역사적인 위인들 얼굴이 거기에 빵빵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에는 화폐를 만들면 거기에 로마 황제 얼굴을 박았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로마이든 로마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로마의 천조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에서든 물건 거래할 때 그냥 금화를 쓰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발행한 로마 황제 얼굴이 딱 각인된 화폐를 쓴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돈을 나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물건처럼 어디 가서나 쓸 수 있는데 누구를 신용을 하는가? 담보를. 로마라는 나라에 저장된 엄청난 금, 부, 재물, 어디 허접한 나라의 어떤 돈이라고 해보세요. 그 나라에서 발행한 돈으로 그거 믿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막 모든 삶을 거래하고 저축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라가 맨날 정치도 불안하고 뭣도 뭐 옆 나라한테 침략돼 망하고 갖고 왕조가 30년도 못 가서 망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발행한 금화를 들고 아 이걸로 소금 사야 되는데 이걸로 바꾸자 하면은 그 금화값을 제대로 안 쳐주는 거예요. 야 이거 쫄딱 망한 나라잖아. 이거 뭐 지금 이거 어디 가서 써먹는다고. 아니 그래도 금인데 금이라도 똑같은 금이지. 후려친다는 거죠. 소금 이만큼 줄 거 요거밖에 안 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누구한테 가도 다른 나라가 다 망한다고 해도 저 나라는 끝까지 안 망할 거야 하는 든든한 나라. 그 시대의 패자, 제국이죠. 로마의 주화를 쓰고 거기다가 황제 얼굴까지 박아요. 그 뭔 얘기입니까? 황제가 내 얼굴이 내가 보증한다 그 얘기예요. 이 가격이 시중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로 통용되냐 이 금화 하나에. 로마 정부가 보장하고 로마의 황제가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요즘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겁니다. 얼핏 보면은 달러,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럽대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한국은행도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이게 결국은 보증이에요. 보증, 담보. 모든 돈은 그대로부터 신용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쌀 한 말 들고 갈 테니까 자네 뭐 저기 고구마 한 가마 들고 오게 우리 맞바꿉시다. 시중에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돈으로 대신 거래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가 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어요. 도토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누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완벽하게 보증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어디를 쓴다? 아무리 미국 달러하고 미국 단기채 이제 단기채하고 8월까지 해서 아마 이제 하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행 주체가 미국의 연준이고 미국의 재무부가 그에 맞춰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M1, M2 중앙은행하고 거래해서 통하고 해서 모든 시스템 어디 은행에 가든지 이 은행이 망해? 내가 거래하는 신한은행이 오늘 망했어요. 나 어떻게 신한은행에 계좌 넣어가지고 거기다 돈 해서 그걸로 내가 토큰으로 거래하고 있었는데 나 이제 망했다가 아니죠? 왜?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어디 은행이든 간에 지금 한국은행하고 한국 정부 재무부하고 정부가 계속 대통령이 바뀌고 새누리당이 되고 민주당이 되고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통성만 이어가면 돼요.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은 안 바뀌어요. 서로 이거에서 채권까지 딱 맞춰서 거래를 해요. 1대1로. 그리고 시중의 모든 은행, 한국은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흥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어떤 은행, 새마을은행이든 모든 은행하고 다 한국은행하고 거기에 맞춘 거래를 다 하고 있어요. 같은 채권 이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망해도 상관없어요. 조흥은행이 망해도 상관없어요. 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과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이 다 약속해서 이 시스템에서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예요. 미국의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안 하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서 이게 그 업체가 지금의 얘기한 이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 업체에서 왔다 갔다 발행하는 거하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하고 어떤 게 더 보증, 신뢰, 로마 황제가 자기 얼굴을 동전에다 넣은 것처럼 신뢰해 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제 블로그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그래서 블로그 초반에 이거 어떻게 사람들한테 슬슬 좀 썰을 풀어볼까 하다가 그때 이제 그렇죠? 블로그에 제가 보면은 제 블로그 메뉴에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 메뉴가 있죠. 여기에 왕 추천이 있죠.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지식. 여기서 그 다음에 금은 시리즈하고 이 두 개는 굉장히 제가 꼭 추천을 드리죠. 사실 마지막 그 기축통화 패권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국이 이제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번 기축통화는 예전의 나라들은 그나마 가진 금과 은으로 전쟁을 하던 나라 경제가 빵꾸나다면서 국부가 줄어들어요. 실제 다른 나라 침략에서 뺏어온 금은 쌓아둔 게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다른 나라가 더 부자가 되면서 금을 늘려가면서 이제는 차라리 저 나라 통화가 더 믿음직하면서 사람들이 그 나라 통화를 더 많이 써주고 하면서 기축 통화를 써주고 그런 이점들을 누려왔던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라이브 예고편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50년 동안 일부러 인위적으로 연장을 했다. 사실 미국도 처음에 제대로 국가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20세기 초반 때까지만 해도 온갖 신흥국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지금 그때가 동남아 같은 신흥국이었죠. 뭐 미국이. 그러죠? 그래서 유럽 애들이 아직도 미국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 경제에 많은 그 여러 가지 좌절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기축통화국이 됐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축통화국을 처음 하면서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미국도 한번 도산을 했죠. 부도를 맞았어요. 국가 부도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때 이제 닉슨 쇼크 해가지고 더 이상 금은이 없다. 못 바꿔주겠다. 배째라 한 거죠. 사실 그 이후로 다른 나라로 다시 기축통화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했던 일이 뭡니까? 페트로달러죠. 지금 제가 여기 왕추천글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본위제였는데 근본위제를 벗어버리고 부채를 못 갚겠다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꼼수를 써가지고 페트로달러를 이용했죠. 페트로달러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 전 세계가 석유 아니면 석유화학 산업이 아니면 돌아가지가 않는 시대였다. 지금의 반도체처럼.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석유는 거의 다 중동 아니면 나오는 데가 아직 없었다. 당시에는. 그래서 전 세계가 석유 없이는 안 돌아가는데 중동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중동에서 결제되는 전 세계하고 결제되는 모든 원유를 달러만 받아라. 억지로 기축통화를 만든 거죠. 자,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우디란 나라가 미국한테 아쉬운 게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중동 국가를 꽉 휘어잡고 있어요. 사우디가 하라면 다 했어요. 제일 장손 집안 종갓집이거든요. 중동에서. 사우디 왕자가 야, 다 모여봐. 사돈의 팔촌까지 중동 애들 다 산유국들 모아놓고 우리 저기 그 개를 짠 거죠. 오펙이라고 개를 짰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원유 팔지도 못해. 이 카르텔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우디 말 들어야 되죠. 근데 사우디가 전 세계 원유 팔 때 달러로 다 결제 받아. 그 각 국가의 어떤 그것도 다 지금 달러하고 페그제로 해서 우리나라 돈도 다 달러하고 그런 중동 달러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우디가 그렇게 미국한테 협조를 해줬고 미국 좋은 일만 해줬을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보니까 사우디가 미국한테 도와줬으면 하는 아쉬운 게 있었다. 그게 뭡니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사우디가 그 지역에서 자기의 존재를 위협하는 장손자리, 종갓집 자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경쟁자한테 밀리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걸 안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때부터 이제 신경 썼던 게 뭡니까? 분쟁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분쟁거리를 찾고 분쟁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거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하지만 사실은 중재자 역할이라기보다는 분쟁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니네는 큰일 나. 공산당한테 공산주의한테 넘어가든 뭐가 어쩌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니네는 어떤 핵을 얻어맞든 뭘 어쩌든 항상 미국이란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경제도 도와줘야 되고 주한미군도 와 있어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국제정세를 교묘히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의 영향력을 늘리고 달러가 50년 동안 근본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죠. 인류의 몇천 년 역사 중에서 제국이 여러 번 바뀌면서 패자가 바뀌면서 그 나라의 돈이 전 세계 중심의 돈이 되는 기축통화의 역사도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갔다 갔다 하는데 오직 미국 하나만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20세기에 확실하게 나오면서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그렇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의 어떤 영주 산업혁명 서양에서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노동자가 사실 사회 도저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층을 뛰어넘을 수 없는 차별이 있었죠. 그거를 어떻게 좀 흔들릴 수 없는 계층, 계급 차이를 뛰어넘어 보자 해서 뭐 막스주의도 나오고 사회주의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20세기 초반에 특히 파리 같은데 가장 선진 문명 그런 데서 온갖 사상가들, 예술가들, 문학가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의 두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상 20세기 때 모든 사상 기조가 꼽힙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문화의 중심지들에서 자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 또 지금 옆길로 샜죠? 네, 기축통화가 근데 결국은 페트로달러를 꼼수를 쓰면서 1973년도부터죠. 정확히 1973년도부터 페트로달러를 천명하고 나옵니다. 사우디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문제는 이제는 금이 가진 담보 지하에 금고에 저장된 그 나라에 가진 금을 담보로 해서 경제 규모가 그 정도밖에 어느 정도 한정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하기가 힘들어서 발전하는 속도가 별로 안 됐는데 근본예제를 벗어버리고 순전히 그 나라의 정부만 신용하는 걸로 금을 가져가도 바꿔주지 않는 불안화폐 신용화폐로 제2의 달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부채를 금에 연동해서 금이 있는 만큼 부채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거짓말로 백지수표를 쓰는 거예요. 집에 돈은 있지도 않은데 현금은 없는데 100억 써놓고 시중에다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도어음이에요. 맞죠? 부실채권이에요. 맞죠?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이만한 돈 주세요 하고 어음을 갖다 줘도 그만한 돈이 그 회사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수표는 뭡니까? 부도수표예요. 부도어음이에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50년 동안 미국이 해온 거예요. 미국이 쓰는 모든 달러나 이런 거를 가가지고 이만큼을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73년도부터 뭡니까? 채권으로 한 번 더 바꿔줘요. 돈은 없고 야 이거를 지금 10년 만에 갖고 와가지고 진짜 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 채권이나 미국 달러를 들고 와서 하면은 다음 10년짜리 채권으로 맞바꿔준다니까요. 아니 나는 원금을 달라니까 에이 왜 그래 나 못 믿어 김씨. 그리고 대신 뭡니까? 이자 더 줄게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비제 돌려막기죠. 카드 돌려막기. 여러분들 카드 돌려막기 한 적 있으세요? 저는 쫄보라서 평생 해본 적이 없지만 제 대학교 때 선배님 중에 그 요새 말로 하면 오렌지족 선배님 계셨는데 야 그 90년도에 제가 그 카드 돌려막기라는 걸 그때 봤네요. 아주 멋있게 사시는 형님이셨어요. 그때 스쿠프인가? 진짜 오렌지족이었어요. 압구정 오렌지족이셨는데 아버님이 뭐 막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고 하셨는데
카드 돌려막기 막 우습게 쓰더라고요. 맨날 아가씨들하고 데이트하고 막 뭐 어쩌면서 돈 팡팡 쓰고, 그 당시에 카드 현금 서비스로 해서 없으면 그냥 일단 그걸로 지르고, 다음 달에 그거 이자도 엄청 높죠. 메꾸려면 다른 카드 발급받는 거 현금 뽑아다 거기다 메꿔놓고 카드 돌려막기 하더라고요. 와, 저분은 근데 걱정이 하나도 없어. 인생 요새 말로 뽕빨나게 사는 거예요. 그 예비역 형님은. 대학교 때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 재산이 어마어마해. 진짜 서울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제가 있던 그 학과에도 와가지고 그 발전 기금 어마어마하게 내고 편입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형님이. 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못 믿어? 그거예요. 그 형님은. 나한테 카드사에서 빚 갚으라고 와도, 아이고, 걱정 말고 다른 카드사에서 빚 빌려다가 여기다 메꾼다니까요. 왜? 내가 못 갚아도 우리 아버지를 못 믿어? 그런 거겠죠? 미국이 지금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미국의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 미국은 이제 이 부채가 더 이상 이 빚을 다음 빚으로 우리 국채로 또 바꿔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 보여드렸죠? 뭔 기사를 보여드렸습니까?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단기채로 뭐 해가지고 달러를 더 빚을 7월 4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결판 날 것 같은데요. 잘 되면은 그걸로 이제 새로운 빚을 더 많이 늘리고 감세안 통과시키고 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빚을 더 늘린다? 욕먹잖아요. 욕먹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많이들 써라 해가지고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빚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무부의 빚을. 그 빚을 누가 사주겠어요? 맨날 사는 애들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미국 빚을 더 사주겠다는 카드사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내가 우리 돌려막기 도와줄게 하고, 이제는 맨날 있는 카드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주체자를 참여시켜야겠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럴 뜻은 아니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업체 하면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그거 사람들한테, 제가 그때 배달의 민족 어플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없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옛날 카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드도 뭐 좋다 맞다 하지만 결국 돈 버는 건 뭡니까? 중간에 유통사 하나 끼워가지고 카드사만 돈 버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업체만 돈 버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요. 좋을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는 사람, 제가 그때 쭉 설명드렸죠? 돈 있고 아는 사람은 이거 노다지 사업이에요. 노다지 사업. 남들 그 하는 은행들하고 중앙은행하고 하는 그 금융업에 그냥 나도 들어가서 한 발 얹을 수 있다니까요. 한 발 얹고 그럼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써야지. 그 스테이블 코인 근데 어디 가서 이걸 내 바꿔야지, 써야 되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보험, 생명보험 하나 들어야지. 근데 생명보험 나 이거 어디다가 뭘 들어야 되지? 나 암보험 하나 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험사가 여러분 앞에 쫙 오죠? 전부 다 똑같은 암보험 취급해요. 하지만 취급하는 회사가 여러 개예요. 그러면서 다 우리 거 써, 우리 거 써 하는 거죠. 어차피 같은 암보험이지만 그 보험회사 쓰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매달 돈을 납부하죠. 자, 영업을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떼어가지고 똑같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서클을 쓰든 뭘 쓰든 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가가지고 그 뭐 현금으로 꼬깃꼬깃 촌사람 같이 맞아 이런 거. 우리 때는 그게 멋이었는데, 여기 현금 클림 딱 해서 장지갑 딱 열어갖고 딱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현금 주면서 이거 그냥 웨이터한테도 주고, 그 막 노래방 대형 화면에다가 이 물 발라서 그냥 착착 붙여놓고, 야, 이 돈 잘 쓴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저 젊었을 때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요즘 누가 촌스럽게 말이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결제하고 QR코드로 결제하고 멋있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포인트를 살려면 그만한 돈을 은행에다 넣어놔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꼭 시중에 은행만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민간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큰 내주고 보험사가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달러 패권은 시간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걸 알고서 한번 페트로달러라는 꼼수로 연장했던 나라가 미국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연장할 거냐. 그냥 당하진 않을 거다. 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 같은 걸 봤을 때 결국은 전쟁이나 팬데믹이나 그런 거 틀림없이 이번에 똑같이 이용할 것 같다라고 하고 준비를 봤었고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본격적으로 제가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는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 앞으로 전 세계에 전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2차 대전 때처럼 또 한 번 경제 충격을 주고 다시 미국만 또 부자가 되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 국채 금리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흔들 거다. 미국 금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모두가 힘들어졌을 때 충격이 한번 오고 그걸 이용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확실한 디지털 달러 시대로 넘어갈 거다라고 봤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꿈이고 그 세계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미국 중심의 금융 세력들의 꿈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기축통화의 최대 이권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꿈인데 이것이 과연 통할까? 어떨까?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과도기가 분명히 올 거고 마스터 플랜 세력이 승리하든 아니면 뭔 일이 생겨서 결국 사필 규정, 자연의 섭리대로 가서 이제 미국이란 제국의 패권이 서서히 줄어들고 다극화를 넘어서 기축통화 패권이 다른 나라로 흩어가든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반드시 그 사이에 지난 5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아주 잠깐 말도 안 되게 버림받았던 그 은의 가치는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왕의 귀환이라고 종종 왕의 귀환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마스터 플랜 세력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쭉 봤는데 항상 보던 대로 마스터 플랜 세력 뜻대로 정말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념 논리, 진영 논리, 전쟁에 사람이 각박해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동당하고 끌려가면서 사실 서로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것보단 이번에도 나만 살고 너는 죽으라 하면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 속에 실제 빠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변화가 일어났죠. 작년부터 큰 변수. 역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뭡니까? 1번 금이고 2번 트럼프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나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금은 작년에 1차 변화의 바람부터 불면서 이제는 못 막는 때가 왔다. 그리고 2025년에는 지금 은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라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은의 35.4달러 넘을 때부터 저는 이거 금년에 2차 변화의 바람이 이제 슬슬 시동이 걸리는 것 같은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내렸다가 올리는 거 내렸다가 지금 엄청난 힘싸움이 되고 있죠. 35.40달러 밑으로 내리려는 싸움입니다. 35.40달러 밑으로 다시 고개 잡고 모가지 잡고 집어 넣으려는 머리 밑으로 숙여서 집어 넣으려는 세력이 있고 이거는 아니지 하고 버티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할 얘기는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금년 4월부터 마스터 플랜 세력이 트럼프한테 정권이 넘어갔지만 여기서 절대 포기는 안 할 거다. 한 번쯤 금융 세력들이 트럼프가 모든 행정력을 트럼프와 마가들이 꽉 잡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권력이 넘어갔지만 아직 금융 세력들이 정치인이 누가 되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세력들이 정치인들 하나 무서워하지 않고 콧방귀 끼면서 자기들이 잡고 있는 권력이 있거든요. 금융 권력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 마스터 플랜을 비록 트럼프와 마가는 엉뚱한 방법으로 몰고 가지만 그거를 견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뭔가 반격을 취할 거다. 근데 그 반격을 하는 게 보통 대충 4월쯤이 되지 않을까. 작년 말하고 금년 연초 시리즈에서 한번 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금년 4월에 진짜로
마스터 플랜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을 흔들면서 한 번씩 그때부터 충격이 왔었죠.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반격, 트럼프와 마가가 원하는 대로 달러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반격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6월부터, 원래는 4월, 5월, 6월이 2분기인데 2달만 끝내고 6월부터 갑자기 새로운 6, 7, 8 석 달을 사실상 3분기를 한 달 앞당겨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마스터 플랜 세력이 여기서 트럼프를 무력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 어떤 경제적 충격을 주면서 다시 달러 패권 시대를 자기들 뜻대로 끌어갈 기회가 생각보다 트럼프와 마가파가 너무 급하고 빠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막을 때는 이때밖에 없다. 특히 지금 중요해진 게 관세로 계속 전 세계 상호 관세로 가는데 다극화가 엄청 빨라졌죠. 6월부터 너무 트럼프와 마가가 자기들 뜻대로 밀어붙이니까 동맹들이 미국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6월부터 다극화 마크롱이 선언하고 나오는 거 보여드렸죠. 가장 그 금융 세력하고 힘을 합쳐갖고 그동안 마스터 플랜을 이끌어오던 세력이 유럽하고 일본이었는데 유럽하고 일본이 트럼프 마가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안에 금융 세력들,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제는 자기들을 컨트롤을 안 해주니까 다 같이 다극화 시대로 가자 하고 사실상 마스터 플랜에 협조했던 애들이 거리를 두고 각자 도생하겠다고 다 나가면서 미국과 일본에 있던 유럽과 일본에 있던 친미 세력들이 지금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혼란기에 빠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스터 플랜 세력이 힘을 못 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다극화도 빨라져가지고 예전에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꼭 손잡고 일을 추진하면서 도와줬던 유럽과 일본의 친미 세력도 확 죽어버렸고 지금. 그리고 트럼프는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제 오늘 쭉 보겠지만 마스터 플랜 세력이 갑자기 약해지는 게 6월 17일부터 나왔습니다. 파월과 어떤 그 제이미 다이먼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자신있게 흔들던 채권 자경단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채권 자경단을 쪽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일본 중앙은행이 우리 코가 석자다고 돌아서 버렸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제목이 이거였죠. 50년의 패권 연장에 이렇게 무너지나, 이 뜻이 그겁니다. 50년이 1973년도부터 페트로달러 해가지고 지금 근본 이제 벗어 던지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논리로 지금 그동안 사실상 인류 역사, 경제 역사를 길게 본다면 1973년도부터 거품이 시작된 겁니다. 없는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음, 그 부도 어음으로 말도 안 되는 부채로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전 세계 경제가, 그래서 70년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인류 경제는 몇백 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빠르게 전 세계가 다 부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게 지금 실체가 없는 빚이다. 다음 세대한테 자꾸 그 빚을 넘겨주면서 더 키우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하고 싶은 대로 장사하고 사업 키우고 하는데 이 빚은 누가 갚아라?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라. 자식 세대가 갚아라. 계속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식 세대에도 대한민국, 미국이 계속 부자가 되고 계속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 자식들은 또 갚으면 됩니다. 요새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는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억을 대출받든 6억을 대출받든 대출 받아서 다음 자식 세대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또 갭 투자 해가지고 20억, 30억 자식 세대는 대출 받아서 더 비싼 데로 옮겨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러죠? 가능하지가 않다. 이제 지금 사실 인류 경제를 길게 봤을 때 1973년부터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부동산 거품 쌓아올리듯이 경제의 거품이 쌓아올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는 부유한 시대, 지구라는 별, 이번 6번째 문명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의 편중화 현상이 심해졌죠. 지구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일부 잘 나가는 선진국 국가들만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은 이 달러 패권, 달러 기축통화의 잘못된 자본주의 판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나라들은 달러 자본주의 기축통화 흐름에서 금리나 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은 10년, 20년 노력해도 국가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면. 빈익빈 부익부. 그러죠? 우리도 사실 지금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딱 그렇게 고착화가 됐죠? 자,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마스터 플랜 세력들도 더 이상은 뭘 어떻게 너무 지금 약한 모습이 나와서 제가 볼 때 7월 초에 7월 3일과 15일 그 다음에 7월 4일 전으로 감세안 넣는 거, 감세안이 통과가 7월 4일까지 못 되면은 7월 말로 연기가 될 텐데 이건 한 3일 안에 결판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7월 3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는 제가 볼 때는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요. 고용에서 뭐가 크게 망가지는 게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조금씩 둔화하는데 아직은 괜찮다.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시중에 큰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런 영향은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앞으로 5일 안에 상원, 하원 해가지고 미국의 BBB 법안이죠. 빅 뷰티풀 빌이죠. 크고 아름다운 이 영수증, 이 법안이 통과가 되냐,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세 좀 더 빡세게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왜 그럴까요? 기업들의 엄청난 법인세 면제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빚 부채 엄청나게 단기채 국채 막 찍어가지고 빚을 해가지고 재정 부양책을 지금 보조금 주고 하면서 할 거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는 각 나라의 상호 관세를 트럼프는 맨날 겁먹고 뒤로 물러난다 탁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좀 세게 나가도 됩니다. 좀 세게 나가서 기업들 좀 힘든데, 미국 기업도 힘든데 그러면은 야, 세금도 이만큼 면제해주고 이렇게 다 도와주고 하는데 괜찮지 않아? 명분이 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들이고 싶은 대로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7월 4일까지 했는데도 상원, 하원이 감세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래갖고 7월 말까지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 하나하나 설득하고 공화당 의원들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이 다음 또 해가지고 좀 한 보름 이상 20일 이상 더 연장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때는 이제 관세도 또 한 번 적당히 또 협상을 늘려가면서 유예하면서 부드럽게 또 밀고 나갈 겁니다. 감세안 통과되면 이제 만약에 감세안 제대로 통과되면 이제는 트럼프도 더 이상 안면 싹 하고 싶은 대로 더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7월 4일까지 통과가 안 된다 하고 7월 말까지 갈 것 같다 하면은 상호관세의 유예가 7월 8일 날 끝나고 7월 9일부터 그때도 한 번 더 말로만 엄포만 놓다가 부드럽게 또 한번 앞으로 협상 잘해보자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또 슬슬 또 하나하나씩 조금씩 더 올리겠죠. 그렇게 될 확률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7월 15일 날 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시작됐는데요. 품목관세,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실 3월 중순부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은 3월 중순부터 시작했지만 상호관세까지 해서 4월 2일부터 해방의 날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관세의 미국이란 기업의 어떤 매출,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부담되는 물가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석 달은 지켜봐야 된다. 석 달은 봐야 된다. 불확실성, 관세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최소 석 달은 보자라는 게 그 당시의 의견이었고 연준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그 석 달이 4월, 5월, 6월이에요. 4월, 5월, 6월까지 해갖고 후행적 지표로 나오는 것이
7월 15일 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자는 거. 만약에 거기서 물가가 아직도 안 오른 것 같다. 틀림없이 연준은 또 버틸 거예요. 파월은. 이거 봐라.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더 지켜봐야 돼. 나는 3분기, 4분기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봐. 라고 버틸 겁니다. 틀림없이. 파월은 죽을 때까지 버틸 거예요. 문제는 이제는 버텨도 파월의 존재감이 이미 약해졌다는 거예요. 저번 주부터. 버텨. 시장에서 파월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파월 흠집내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관세가 뭐 어때갖고 뭐 물가를 한다더니 석 달을 지켜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파월한테 굉장한 그 이미지 손상이 옵니다. 파월 그 예전에도 그 인플레 초반에도 2021년에도 별거 아니다 하더니 나중에 2022년도에 엄청나게도 혼나지 않았어? 이번에도 또 잘못 짚었네. 아유, 온갖 그러면서 파월의 어떤 영향력이 듣지가 않게 돼요. 시장은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트럼프가 감세안을 통해서 얼마나 재정 부양을 하냐 그걸 보면서 통화정책에 영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장이 연준 의장이 이거 가지고 예전같이 가이던스를 내놓고 뭐가 어쩔 거다 금리를 해도 시장이 거기에 아니에요. 이제는 트럼프 정부가 하는 대로 금리가 더 흔들립니다. 통제가 완전히 넘어갈 겁니다. 거기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7월 15일까지 지금 제가 본 이 흐름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나 볼 거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마스터 플랜 세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별다른 뭐 물가 영향이 안 나온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팔다리가 다 잘린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정황을 제가 쭉 지켜봤을 때 항상 미국 연준과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이런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노동, 경제, 물가 지표가 항상 딱딱 맞춰서 나왔어요. 매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까마귀 농사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배농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네. 뻔하지 하고. 이번에는 근데 틀림없이 모든 경제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 모습으로 나올 거다라고 금년 초부터 마스터 플랜 세력들은 계속 이걸 깠어요. 입을. 그리고 최근 2달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마스터 플랜, 숨어있던 마스터 플랜에 관련된 금융 세력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똑같이 지금도 저번 주까지도 나와가지고 두고 봐라. 이제 좀 있으면 물가 오르고 이제 경기도 좀 침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모습으로 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으로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4월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7월 물가 지표까지 석 달이 그렇게 안 나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 어떤 뭐 그 통계를 조사하는 거에 누군가의 영향력이 지금 더 크다는 거고 힘을 잃었다는 거죠. 마스터 플랜 세력이. 사실상 그러면은 마스터 플랜 세력이 그렇게 해서 3분기에도 더 지켜봐야 되고 1분기를 더 9월, 10월까지 지켜본다? 그 안에 저는 게임 끝난다고 봅니다. 왜 게임이 끝나냐? 이미 유럽이나 중국이나 남미나 환태평양 아시안 경제협력 체제들이 이미 수많은 무역협정 조약과 이런 지금 거래들을 이미 다 시작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빨리 거기 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도 거기 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감세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재정 부채 문제, 국채를 그만큼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쭉 만든 영상들 제목만, 썸네일하고 제목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세력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가파들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무조건 안정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국채를 지금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초반에는 관세를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뜯어와가지고 그걸로 메꾸려고 했어요. 감세안 통과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초반에. 그래갖고 지금 상호관세 10%씩 밖에 못 매겼어요. 4월 2일날 막 엄포를 놨던 니네 나라는 45%, 니네 나라는 35% 그렇게 다 못했잖아요. 하도
국채 시장 막 마스터 플랜 세력이 4월 달부터 국채 시장을 흔들고 막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달러가 이제 트럼프 때문에 망가졌네 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못했잖아요. 그때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10%씩만 먹였잖아요. 그리고 품목관세도 철강, 알루미늄 다음에 이제 반도체 때리고 의약품 때리고 다 할 거야 했는데 때린다 하면서 석 달 동안 못했어요. 그러죠? 반도체, 의약품 조만간 일주일 열흘 안에 내가 품목관세 때리겠다 말하고 석 달이 지났는데 못 때렸어요. 제 말이 맞죠? 왜 못 때립니까? 국제시장이 흔들리면서 큰일이 날까봐 못했던 거예요. 4월부터. 근데 지금 6월 17일부터 확실하게 국제시장이 안정됐어요. 트럼프도 이제는 자기가 이기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야, 월가 금융세력들이 그전에는 엄청 쫄았는데 확실히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모든 거 힘을 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쟤네들도 지금 잘 안 되는구나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감이 붙은 거죠. 지금 7월 달에 이렇게 되면 그 전에는 관세를 많이 전 세계에서 끌어 모아가지고 이 재정 부채를 이걸 메꾸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생각보다 늦춰지고 있죠. 조금씩 거두면서 길게 가잖아요. 근데 국채는 감세안 통과하면서 7월 8월부터 앞으로 하반기에 많이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관세를 뜻대로 못 걷었으니까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쓰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죠? CBDC는 안 돼. CBDC는 새로운 주체가 와가지고 국채를 사주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던 종이화폐 달러를 디지털로 바꿀 뿐이에요.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해주는. 하지만 민간업자 스테이블 코인을 넘기게 되면 민간에 스테이블 코인 해갖고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도 스테이블 코인 유통합니다. 저희 회사 거 써주세요. 보험회사 판매원들 모두 부녀회장 아파트 부녀회장님 잘 얘기하고 저기 노인회관 가서 저기 술 한잔씩 풀고 하면서 이왕이면 어르신들 저기 스테이블 코인 통장 이거 만들지 모르시죠? 앞으로 이거 없으면 여러분도 이거 건강보험도 못 내고 큰일 나요.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난 그런 거 할 줄을 몰라. 어르신들 걱정 마세요. 오늘 여기 약주 한 잔씩 다 드시고 이거 우리 아들 같은 이 친구한테 이거 다 저기 여기 이름이랑 명함이랑 뭐랑 다 해가지고 지장 하나씩 찍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통장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 돈 그대로 이거 국가에서 미국 달러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회사 유통하는 플랫폼 치대 거기다가 통장 계좌 만들어서 다 유통하게 어르신들 다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된 거 가르치네요 제가. 옛날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영업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돈을 다 가져다가 나는 이 돈으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고리대금업자 하듯이 돈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돈 되는데 저기다 해볼까? 새마을금고나 은행이 하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뭐 한다고 최우크가 내가 은행 만들었어. 은행에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돈 넣으셔. 이자 이자 그만큼 줘야 되고 대출해야 되고 이걸로 PF 은행업 얼마나 힘들어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감히 내가 할 자격도 안 되고 스테이블 코인 업체는 그거보단 쉬워요. 그죠? 딱 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하는 그 어르신들 해가지고 돈 다 여기다 넣으라고 해가지고 이자 꼬박꼬박 은행만큼 안 줘도 돼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나중에 포인트나 주고 중간에 이벤트 한 번씩 해서 동남아나 몇 분씩 한 번씩 코스 효도 관광 보내주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좀 고객 유치하고 나머지 이제 고객들이 나한테 스테이블 코인 쓰겠다고 맡긴 돈으로 그 돈 가지고 묻어 만나도 이자가 어디에 미국 국채 단기 국채가 지금 4.5%인데 1년에 5% 이자만 받아도 녹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일할 필요도 없어. 나 여행만 다닐래요. 세계여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를 민간업자들이 많이 하게 해주면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제대로 제도화가 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적응 단계를 거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초반부터 확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는 순간 수많은 그 미국 단기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 나와갖고 사겠다고 다 신청을 하겠죠.
얘기가 길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딱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줄 요약하자면 미국 마가파는 트럼프 마가파는 전 세계에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삥을 뜯어갖고 미국에 어마어마한 세금 세수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돈이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 돈으로 뭐 하겠다? 이 돈으로 기업 세금 법인세도 면제해주고 자기들 원하는 제조업 부흥하기 위해서 국가 보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자기들이 다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가 되고 다시 되돌리려면 돈을 엄청나게 찍어야 되는데 그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를 좌파 빨갱이 저 민주당이 저렇게 국가 빚을 늘려놨고 망쳐놨네 하고 항상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마가파가 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도 어쨌든 어디선가 돈은 있어야 돼요. 근데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빚을 어디서 외국인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관세를 물려갖고 엄청나게 삥 뜯어서 그 돈 갖고 와가지고 미국의 재정 부양하는데 쓰겠다라는 게 원래의 목표였어요. 맞죠? 원래의 잘 들으십시오. 그게 원래의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마스터 플랜 세력이 나와가지고 일본하고 같이 국채시장 흔들면서 그렇게 되면은 전세 미국도 다 망가지고 채권도 망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가 하려는 게 달러를 왜냐면 그 마스터 플랜 세력이 볼 때는 제가 보는 것처럼 이게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기축통화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마스터 플랜 세력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도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디지털 통화로 전환하겠다는 나라가 없어요. 아주 생각 없는 나라들.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국가에서 정하는 환율은 신경도 안 쓰고 온 국민들이 명동에서 거래되는 암시장에 유통되는 암달러 환율로 국가가 벌어먹고 사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나라들 있죠? 저기 남미의 몇 개 나라나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이나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아이고 고맙자고 그 돈 더 써요. 자기네 나라 돈은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 빼고 대부분 경제 시스템이 안정된 선진국들은 지금까지도 민간 스테이블 업체한테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나라 돈을 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왜 미국만 저러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마가파가 원하는 미국의 현대 모습을 만들겠다는 게 있는데 그만큼 돈이 재정 부채가 이렇게 심한데 부채는 안 늘리고 돈은 써야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뜯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전 세계가 다 달러를 멀리할 것 같으니까 마스터 플랜 세력이 4월부터 반격을 한 거예요. 국채 시장을 흔들면서 트럼프 저 하는 거 봐라. 저렇게 되면 전 세계가 미국을 믿지 못하고 채권을 다 버리고 달러를 버리고 하면서 미국이 흔들려 하고 겁을 준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겁을 먹긴 먹었죠. 먹어가지고 상호관세를 갑자기 10%만 매기겠대. 약한 모습이 나왔죠. 약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품목관세도 당장 이거저거 때리겠다 하더니 차마 못 올리고 계속 참고만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빚을 이만큼 상호관세를 매겨서 돈을 이만큼 삥 뜯어야 하는데 이만큼밖에 삥을 못 뜯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났지 않았죠. 다음 대안을 생각한 거예요. 다음 대안이 뭡니까? 좋다. 하지만 감세안 통과시켜라. 통과시키고 빨리빨리 할 일이 많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저기 3년인까지 해야 돼요. 지금 최소 트럼프가 앞으로 8년은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미국 전체가 세계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딱 해서 미국 극우파와 그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으로 시오니즘, 글로벌판 시오니즘 그거를 미 제국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는 그 모습이 자기들의 뜻인데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감세안은 그래도 내놓겠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관세로 삥 뜯은 게 그만큼 예상만큼 안 되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감세안을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또 안 되잖아. 누군가 국채를 그만큼 사주면 되겠다. 그래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8월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월 15일까지 그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 보고 마스터 플랜 세력의 동향을 보면서
그때쯤 저는 승부가 날 거라고 봐요. 정말로 승부가. 거기서 승부가 났는데 마스터 플랜 세력이 거기서도 힘을 못 썼다. 7월 15일까지.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마스터 플랜 세력이 하반기 때 힘을 쓰더라도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봅니다. 골든타임은 어떤 골든타임이냐면 달러 패권은 이미 다극화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빠르게 지금 이미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 저번에 카톡에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은 지금 8월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뭐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미국이 저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달러 패권도 강화하고 저렇게 좋은 거면 왜 다른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지? 지금까지 왜 미국은 또 그 전 정권까지는 안 쓰려고 했지? 이거 정확히 설명해 준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달러 패권도 좋고 모든 게 다 좋고 스테이블 코인도 좋고 하면은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몰라서 안 썼나? 그리고 지금은 만들자 하는데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말이 많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막 서로 막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미국은 뭘 저렇게 뭐가 있다고 왜 미국만 저렇게 CBDC가 아니라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아셨죠? 마가파가 원하는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의 모습이 있어요. 관세를 처음에 엄청 뜯어가지고 그 돈 갖고 와가지고 법인세도 면제해주고 제조업 그거 다 지원도 해주고 막 해가지고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관세를 엄청나게 뜯어오려고 했더니 마스터 플랜 세력이 트럼프가 하는 대로 갔다가는 오히려 달러 패권이 끝장날 것 같으니까 못하게 막으려고 채권 작용단을 이용해서 일본 시장부터 해서 같이 흔들면서 트럼프가 이대로 하게 되면 다 망가져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반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처음에는 겁먹고 뒤로 물러나서 이만큼 관세 뜯을 것도 요만큼씩 밖에 안 뜯으면서 일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거기서 흐지부지 되고 안에서부터 내부에서 공격받고 해야 되는데 마가파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왜? 그냥 정치 세력이 있으면 트럼프 1기 때 같았으면 트럼프가 하려는 게 다 망가졌네 하고 트럼프 옆에 있는 트럼프 도와주던 세력들도 같은 파, 같은 공화당도 다 옆으로 물러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트럼프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을 거예요. 1기 때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번 2기는 인수위 때부터 성격이 다르다 했죠. 2기 때는 트럼프가 극우 전사로 거듭났다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 종교 체제가 완전히 오죽하면 제가 적 그리스도의 비유를 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세계 정세나 국제 뉴스에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감히 그 나라에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힘들죠. 언론사에서. 서양의 일부 그 언론사들이 알아도 국제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에서 봤을 때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래도 주술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그 옆에 막 점쟁이들 무당이 왔다 갔다 하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함부로 기사 못 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지금 미국 정권이 트럼프 2기 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성격이 요거 얘기하는 게 초반에는 BBC 정도밖에 없었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유튜브 영어로 돌려갖고 미국 거 한번 쫙 보세요. 그냥 미국 일반인들한테 쫙 퍼졌어요. 이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노킹스 시위하기 한 보름 전부터 해서 이제는 날마다 그 미국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게 뭐냐면 백악관 안 하네. 마치 우리나라 그 초반에는 쉬쉬 그럴 리가 없어 하다가 지금 그 전 대통령 탄핵당하기 얼마 전부터는 막 주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청와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이 그랬다고. 진짜 그래? 막 통화록이 나오고 하면서 정말 주술에 빠져있나 뭐 이런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했었죠. 똑같아요 지금. 미국도 초반에는 말도 안 되는 저 트럼프 요새 말로 억가라고 하나요? 억가? 괜히 트럼프 싫어하니까 없는 얘기 지어내서 트럼프도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가짜뉴스다. 나를 험담한다.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 되니까 2기 때부터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리고 종교 그 지도자 자기 그 종파 그 백악관 안에 들였죠. 맨날 거기서 예배 보고 뭐 하고 좀 이따 제가 또 많이 보여드릴 건데 이제는 종교 단체가 됐어요. 백악관 안에서 특정 그것도
기독교 안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특정 종파에 지금 완전히 그 한 종파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 시오니즘하고 미국 시오니즘이 연결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이란 전쟁은 한 번은 일어날 거다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7월 15일까지 마스터 플랜 세력이 과연 정말로 팔다리가 다 뛰어 포차 다 뛰어가지고 포 뛰고 차 뛰고 해가지고 지금 장군 멍군할 힘도 없는가가 15일까지 보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보고요. 다극화로 간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 카톡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달러가 진짜로 어떤 뭐 약해지거나 제가 이제 다극화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쭉 제가 한 10년 전부터 가지고 오던 달러를 버리고 원화로 바꾸든지 이것마저도 한 번 더 금이나 은으로 바꾸든지 할 거냐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돼서 어떤 모습으로 확실하게 나오는가. 지금 지니어스 액트도 있지만 하원에서 이제 지금 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지금 또 있거든요. 하나. 그거 통과되는 그 법안들 나오는 거 보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단기 국채만 찍어내면서 거기다가 맞춰갖고 노골적으로 지금 거기다가 재무부에서 어떤 그것까지 지금 다 하는가 보고 나면은 이제 저는 마스터 플랜 세력이 뭔가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보고 세상은 아주 혼란의 다극화로 간다고 보고 굉장히 좀 더 방어적인 해칭 차원에서 제 노후를 좀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